현지 시각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지만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고 장기적인 군사 충돌을 꺼리는 성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란의 해상 수출 통로를 정조준한 압박카드로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국제 유가 변동성과 해상 보험 요급 등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핵심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통행료는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지급해야 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모든 함정, 항공기, 군병력은 이미 상당 부분 약화된 적을 타격하고 괴멸시키기 위해 추가 탄약, 무기, 기타 모든 물자를 갖추고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 지역에 그대로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D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중재국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대표단과 11일 오전 첫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결렬된다면 언제든 이란을 향한 공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해 유가 급등과 함께 각국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레바논 보건부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303명이 사망하고 11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누적 사망자는 1888명, 부상자는 609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11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이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레바논도 휴전 대상이라며 헤즈볼라를 제외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 무장해제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개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으나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공격의 피해를 본 이스라엘 북부 주민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레바논에 휴전은 없다며 우리는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때리고 있으며 안전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 기조 속의 중동 전역의 긴장 수위는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전선이 확대될 경우 이란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협상 결렬 시 재차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은 저항의 축으로 꼽히는 헤즈볼라를 격퇴하기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베카 계곡 남부 지역 전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 발발 뒤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자 현지 시각 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다시 무자비한 학살을 시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사악한 침략자들에게 후회를 부르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수용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12명이 사망하고 83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자신들의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저항 및 대응 권리를 강화했으며 이스라엘에 맞서고 레바논의 안보를 지키려는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전격 타격한 이후 불과 수시간 만에 양측이 휴전에 합의한 것은 단순한 군사 행동 이상의 전략적 계산이 작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번 작전은 이란의 경제 동맥을 정밀하게 겨냥해 전쟁 지속 능력을 단숨에 흔드는 데 초점을 맞췄고 실제로 원유 수출의 핵심축이 흔들리면서 이란 지도부의 판단을 바꾼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이 아닌 제한된 고강도 타격을 선택함으로써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출구를 동시에 설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차별 공격이 아닌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목표를 단시간에 무력화하며 더 이상의 충돌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중동 분쟁에서 반복되던 장기 소모전 양상을 피하고 단기간에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결국 이번 휴전 합의는 단순한 긴장 완화가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 압박, 그리고 타이밍을 결합한 고도의 전략적 승부수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도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충격을 최소한의 시간 안에 극대화하고 그 여파를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초과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인 평화 그리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협상에 실질적인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양국 간 주요 쟁점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번 2주간의 기간은 해당 합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휴전이 성사되기 몇 시간 전까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진행하며 전운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 통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어르 통신 역시 하르그섬이 여러 차례 공습을 받았으며 폭발음이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걸프 해역 내 이란 남부 본토 인근에 위치한 하르그섬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데 해당 수출 시설이 타격을 입을 경우 이란 에너지 산업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합의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이란 곳곳의 교량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공습당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메어르 통신은 이날 중부 이스파한주 부지사를 인용 미국과 시온주의자가 커션 지역의 야히아버드 철도 교량을 공격했다며 이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순교하고 3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도 주도인 타브리즈에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지점에 타브리즈 테헤란 고속도로의 발사체가 떨어져 양방향으로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하르그섬 폭격 직후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전하며 이란을 향한 최후의 공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란 태정권의 인프라 타격을 목표로 한 공습화상 공격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확인했으며 이스라엘 국가 영토 내에서 방공 시스템이 위협 차단을 위해 가동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중재국의 휴전안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이후 이루어져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 작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군사 충돌이 본격적인 보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동 지역 전체로 긴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란이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수송로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분쟁은 단순 국지전을 넘어 다자간 충돌로 확대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을 빚지 않을 경우 추가 공습과 보복이 이어진다면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타격해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에 내 최대 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아살루에는 이란 남부 해역의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와 인접한 이란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4일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슈하르 석유화학 특구에도 공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두 핵심 시설이 모두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이는 이란 정권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석유화학공사는 성명을 통해 파르스 특별경제에너지 단지 내 석유화학 산업의 일부 부대 시설이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8일에도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과 아살루의 천연가스 정제 시설을 폭격했는데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지역의 가스전 등 에너지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규모로 공습하며 중동 지역의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주말 실종됐던 수조종사 구조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중부 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하 본부를 타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는 B-2 폭격기가 투입됐으며 초대형관 통폭탄 즉 벙커버스터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사용된 무기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고위 소식통들로부터 이번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종 조종사 구출 작전과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를 타격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미군의 정보력과 군사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조작전이 진행되는 동시에 미군은 테헤란 수도 외곽에서 B-2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정권을 강하게 타격하고 있었고 지상에는 200명 정도의 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해당 공군 요원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작전은 단순한 인명 구조를 넘어 적 지휘 체계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복합 군사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테헤란 인근 핵심 시설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동 정세 긴장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5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수천 명의 야만인들이 실종된 F-15 조종사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 시민들조차 그를 찾고 있었고 이란 정부는 그를 생포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출 작전에 특수작전부대 소속 병사 약 2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됐던 조종사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넘게 산의 틈새에 숨어 있었으며 미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실팀6가 투입되고 이스라엘군이 공중 지원을 맡는 등의 대담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자 작은 남동생 같은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연합작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은 미군 구조대가 접근하는 동안 이란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정밀 공습을 단행하는 등 제공권 확보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정밀, 타격 능력과 실시간 정보전 역량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인명 구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했으며 향후 중동 작전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확고히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4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남서부의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경비원 1명이 사망하고 부속 건물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며 방사능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습은 석유화학 단지로도 확대됐습니다. 후제스탄주 반다르의 마흐샤르 석유화학 경제구역에 폭격당해 5명이 숨지고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전쟁의 자금줄인 석유화학 중심지를 공격한 것이라며 산업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라고 직격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협조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을 잃게 될 것이라며 화요일 저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전소도 모두 가동되지 않고 다리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말에 발생한 사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무시켰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지를 북돋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의 테헤란 서부 카라지 인근 B1 교량이 폭격으로 붕괴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B1 교량은 높이 132m로 이란에서 가장 높은 교량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너무 늦어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마저 사라지기 전에 이란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란의 극강의 공격을 가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히며 고강도 군사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미국 철강 공장과 바레인 내 미국 알루미늄 공장, 이스라엘 방산 기업 라파엘의 무기 생산 시설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진실의 약속 4단계 작전 90차 공세의 일환이라며 이란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심 인프라와 산업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전쟁은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추가 공습과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 역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며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